지금 보시는 사진은 현재의 대한민국이고 다음 보시는 사진은 1970년의 대한민국입니다. 1970년대를 보시면 대한민국에 사는 나무를 찾아볼 수 없는 민둥산이었습니다. 산들은 초록은 찾아보기 힘든 벌거숭이 산이었고 온통 황토색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땅은 70%가 산악지형이고 이 산 가운데 절반가량이 민둥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불을 피울 연료가 될 자원이 없는 나라였어요. 산에 있는 나무를 잘라 땔감으로 쓰거나 먹고 살기 위해 산의 풀과 나무를 불태우고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한국전쟁까지 일어나 광활한 산림을 불태웠습니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헐벗은 산을 초록으로 뒤덮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열었고 국민 모두가 이 사업에 참여해서 나무를 심고 송충이를 잡으며 민둥산 살리기에 정성으로 노력했습니다. 무려 30년 그리고 100억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었고 덕분에 대한민국의 땅 65% 이상이 다시 초록을 찾았습니다. 10월이 되면 단풍이 물들어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한국이 단풍이 물들 때면 외국인들이 공원과 섬 그리고 산들을 여행하면 감탄에 젖는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오일머니로 알려진 카타르에서 온 하마드 씨입니다. 그럼 하마드 씨의 사연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한국에 단기 비자로 여행 온 카타르에서 IT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하마드입니다. 10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약 한 달여간 한국 여행 중 한국의 산이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들께도 공유드립니다. 우선 제가 살고 있는 카타르를 먼저 소개하자면 아랍반도 동북 해안가에 위치한 페르시아만과 맞닿은 작은 나라입니다. 카타르 하면 2022년 월드컵, 카타르 항공사 등 떠오르실 겁니다. 한국에서 카타르 항공사가 승무원들에게 인기 직장 중 한 곳이라고 들었어요. 카타르는 전 세계 천연가스 14%를 보유한 매장량 3위의 원유 부국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한 곳입니다. 카타르에서 아쉬울 것 없는 삶을 즐기다가 카타르 항공사에 근무하는 승무원들과 우연히 카타르 시내 호텔바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카타르에는 없는데 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이하고 멋진 여행 코스를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한국 가을 시즌 단풍 여행을 추천해주더군요. 저희 나라는 석유 자원이 풍부해서 돈이 많아서 필요하면 돈을 사용해서 인공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섬도 조성되어 있어요. 저희 나라도 일부 영토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한국처럼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한국의 새만금처럼 바다를 메꿔서 인공섬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인공으로 조성된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와서 명소마다 산들이 보이고 특히 단풍잎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을 자란 나무들에서 떨어지는 형형색상의 절경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제가 많은 나라들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들을 본 기억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국, 동북아시아, 미국 북동부 지역 등이 아름다운 단풍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일단 시기상 한국의 내장산이 첫 단풍이 10월 30일 절정이 11월 4일로 확인되어 내장산으로 향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정읍시에서 서울에서 내장산까지 운행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더군요. 물론 최소 20명 이상의 외국인 예약자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지만 셔틀버스를 타고 편하게 내장산에 가서 내장산 단풍을 구경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내장산의 우화정인데 1965년에 지어졌는데 2016년 전통 한옥양식으로 다시 지었다는군요. 케이블카 탑승장에서 조금만 걸으니까 내장사에서 도착했는데 일주문에서 내장사까지 300m의 단풍나무 108주를 심어 불교의 108번뇌의 의미를 상징한다고 해서 제가 가진 번뇌거리들을 다 지우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내장산 셔틀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산채 한정식을 먹었습니다. 산에서 나는 채소들을 직접 비벼서 밥이랑 섞어서 먹는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사는 카타르는 사막 지역이라서 채소를 직접 키워서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최근 뉴스에서 2023년 10월에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사막 기후를 가진 중동에서 채소 및 사료, 작물 재배를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과 연결하겠다고 인터뷰한 걸 봤어요. 카타르 요리는 인도, 이란, 북아프리카 요리 영향을 받아 전통적인 베두인과 아라비아만의 풍미가 혼합된 요리예요. 향긋한 향신료, 풍부한 풍미, 고기와 해산물을 아낌없이 사용하는데요. 양파, 토마토, 감자, 오이 등의 야채가 필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연동하면 토마토, 오이 등 카타르의 주요 신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할 수 있다고 하니 앞으로 식량위기가 심해질 텐데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카타르 인공섬처럼 한국의 섬을 방문하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한국의 남이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단풍의 절경을 맛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강원권에 속하는 남이섬 단풍은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빠르게 물들어서 이르면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순이 절정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남이섬까지 가려고 하니 열차로 이동이 가능하더군요. ITX 청춘 열차로 용산역에서 출발해서 1시간 걸려 도착했어요. 남이섬에서는 새벽 물 한 개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남이섬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단풍선을 오전 7시 증편 운항했다고 해서 아침 일찍 찾아갔어요. 선착장에서 배에 탑승해서 새벽 물 한 개를 구경했어요. 남이섬 단풍성을 타고 맑고 고요한 아침 풍경을 구경하는데 마음이 맑아지더군요. 남이섬 서쪽 나무정령의 숲에 위치한 숲속 카페란 곳에 가서 단풍놀이를 즐기며 커피 한 잔을 우선 마시고 강변을 산책했어요. 섬 곳곳에 다양한 숲과 산책로가 있어 빨강, 노랑, 갈색 등 형형색색의 단풍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섬 내에 있는 숙박시설이 있고 패밀리 레스토랑, 한식당, 바비큐, 간단한 간식을 즐길 수 있는 곳까지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는 식당도 준비돼 있어 가을 단풍과 함께 배도 채울 수 있었어요. 이번에 한국에 와서 보니 음식이 굉장히 색달랐어요. 특히 발효 음식이 많더라고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김치, 청국장, 오징어 젓갈 등 전부 오랜 기간 공기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 발효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음식을 많이 먹어도 웬일인지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했는데 그게 발효를 한 음식을 먹어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처음에 김치를 권했을 때는 발효 음식이라고 하니까 음식들이 오랜 기간 썼고 그 안에 미생물들이 드글거리는 걸 먹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어 역겨웠어요. 그런데 발효 과정을 자세히 들어보니 원재료를 소금으로 절이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분을 빼고 부패성 미생물과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을 제거하더라고요. 염분을 물로 씻어내고 이 과정에서 유익한 미생물 발효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요. 내가 먹는 미생물이 뭐지? 라는 의문이 생겨서 김치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생물을 살펴봤는데 김치 발효를 주도하는 3대 균종은 류코노스톡 속과 락토바실러스 속, 와이셀라 속이더라고요. 이 미생물들 역할이 뭔지 더 궁금해져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락토바실러스 사케아이와 와이셀라 시바리아균은 과민성, 피부 면역 질환인 아토피 피부염을 개선하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었어요.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룸,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등도 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비만이나 변비를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탁월한 기능성을 인정받고 있고요. 김치의 발효 산물 가운데 페닐저산이 있는데 이는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을 비롯한 곰팡이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고 해요. 김치를 먹으면 항암, 항염,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이 연구 논문으로 밝혀졌고 장내 미생물 환경을 건강하게 유도함으로써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좋은 미생물들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국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장내 유익균들을 많이 먹어서 면역력도 강하고 여러 환경에 잘 적응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 기대 수명 나라 순위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2위더라고요. 평균 기대 수명이 83세라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제가 한국 단풍 여행을 다니면서 시골집의 항아리들을 보면서 저게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항아리마다 전부 발효 음식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진짜 보물단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카타르의 하마드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단풍 낙엽들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일궈진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나무 심기를 독려하면서 정부가 꾸준히 묘목과 재원을 지원했습니다. 70년대 이후 새마을운동과 맞물리면서 국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끈질기게 나무를 심었습니다. 실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준공을 위해 지역으로 출장을 갈 때면 정작 도로는 보지 않고 주변의 산만 쳐다봤다는 일화가 유명한데요. 이때 정부는 나무를 심는 일이 국가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우리 민족의 고유의 둘의 문화, 협동 정신이 잘 내재화되어 나무 심기에 전 국민이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산림 녹화에 성공한 산림부국이 됐습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지금도 나무 심기와 산림 복구 등 한국의 치산 녹화 성공 경험을 배우러 옵니다. 외국인들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산마다 푸르른 숲이 가득한 사실에 놀랍니다.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조림에 성공한 유일한 개발도상국입니다. 덕분에 우리 국민은 1인당 연간 499만 원의 직간접 혜택을 누립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단풍여행을 누릴 수 있게 해준 부모님 세대의 지혜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